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요새 재미있게 보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입니다. 오늘은 3화의 내용 중에서도 공황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에서 신규 간호사의 적응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다은 역의 배우 박보영 씨는 무려 15년 전에 개봉한 과속 스캔들에서도 아름다우시더니 여전하셔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시네요. 저로서는 전공의와 봉직이 시절에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조증 여자 환자분이 던진 바나나를 차트로 막았던 기억과 저를 발로 차려고 쫓아오시던 할아버지 환자분을 피해서 도망가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와서 3화의 제목은 숨 쉴 구멍입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례를 유찬과 승재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묘사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이 가던 장면도 있는데 반해 드라마 후반부에 유찬과 승재가 공황장애 치료를 시작하려는 부분에 대한 장면은 아쉽기도 하고 막연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실제는 어떤가 자세한 이야기를 덧붙여 보려고 해요. 3화는 주인공 다은의 베프인 유찬이 공황발작을 겪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갑작스레 공황발작을 겪으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식은땀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점점 얕게 쉬어지면서 이러다가 숨을 못 쉬거나 심장이 곧 멈추어서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몸 어딘가에 큰 병이 있지는 않나 걱정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유찬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책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입니다. 발작을 마친 이후에도 한동안 무력감이 이어지거나 우울감이 엄습하여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공황발작에 대한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최초의 고통은 깊은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요. 더 큰 문제는 원래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꾸만 내 활동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증상을 겪게 되었던 상황이나 쉽게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갇힌 공간,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창피한 모습을 보일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상황에 가지 못하게 돼요. 제 생활만 해도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간혹 쇼핑몰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이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유찬의 사례처럼 생업에 중요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하려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서 내 삶의 중요한 플러스 요소 두 가지를 한 번에 잃게 되어버립니다. 유찬의 회사 생활에 대한 회상신을 보면서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유찬의 경우는 능력 있는 신입사원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윗선의 여러 가지 요구들에 부응하려고 하다가 과도한 업무량과 심적인 부담감이 한계를 넘어서 발병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체력적으로 컨디션이 저조한 가운데 평소보다 과도한 심적인 부담감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발작을 회사에서 겪다 보니 발작이 올 때 자리를 자주 비우고 업무 평가면에서 점점 저조한 점수를 얻게 되고 사회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점차 위축이 되었겠죠. 기대에 부응하려던 마음이 컸던 유찬이 받았을 자존심의 상처가 무척 깊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의 상처에 더해 공황장애라는 병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렵게 되어 유찬처럼 똑똑한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는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어 버린 점이 저로서는 너무나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스트레스가 크면 사직이 답이다 라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고 있는 듯한데 잘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약물을 포함하여 치료를 시작하면 공황장애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공황발작을 거의 겪지 않게 되거나 발작이 찾아오더라도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지죠. 화장실에 가서 물이 차올라 숨이 막혀버리는 고통을 매번 겪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약을 드시게 되면 발병의 계기가 된 체감되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 상담 과정을 통해서는 유찬이 곤란을 겪었던 부분, 기대 수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페이스 조절을 하는 법, 타인의 요청을 적절히 거절하는 법,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생깁니다. 한편 승재가 발병하게 된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만 공황발작이 찾아올 때마다 화장실이나 사람이 없는 공간에 가서 혼자 고통을 견뎌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커피를 시켜 먹을 때 혼자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마시는 것에서 공황장애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고 커피가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된 듯합니다. 동시에 이런 타인과 차이나는 모습들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가운 시선을 계속해서 받게 되죠. 좀 놀랐던 것은 공황장애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는 장면에서 코를 막고 빨대로 숨을 쉬게 하여 공황발작에 대한 증상을 간접 체험하게 해보는 장면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보아온 승재라고 하면 빨대를 입에 물기도 전에 어떤 이유를 대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증상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조금만 두근거려도, 조금만 어지러워도, 조금만 숨이 차는 것 같아도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나온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는 듯한 묘사는 환자분이 느끼는 경험을 리얼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서 크게 공감이 가기도 했고요. 제게 실제 내원한 환자분들 중 이 드라마 속 장면의 묘사들을 힘들어서 보고 있지 못했다고 하셨을 정도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드라마 후반부에 다은이 승재에게 치료를 권하고 고윤이 유찬에게 지인의 도움을 구하라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은은 승재에게 공황장애는 습관의 병이라며 앞으로도 발작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내용은 무섭습니다. 특정 상황에 가면 공황 발작이 반복될 거라는 경고식의 이야기는 본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를 2번 죽이는 협박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아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격 없는 상담사의 어설픈 상담 장면, 무척 아쉬웠던 씬이었습니다. 또 유찬과 호수에서 오리배를 타면서 고유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자신의 질환을 사람들에게 오픈해야 하기 때문이죠. 병을 인정하기 어려워 치료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스스로 정신과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2배나 더 어려운 일이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치료를 시작하고 자신부터 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믿을 만한 가족부터 시작하여 정말로 지지적인 사람들 위주로만 조금씩 오픈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상황이라 약을 먹고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치료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약만 먹고 외출할 때 지인과 동행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치료의 초기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이고요. 실제로 공황장애를 극복해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치료에 할애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다면 대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이라는 것은 약을 먹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어디에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약물 치료로 공황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된 이후로는 스스로 불안을 다스리는 요령을 많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고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신체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해서 유산소 운동에 익숙해지셔야 하고 특히 컨디션 난조를 불러오는 음주를 삼가해야 합니다. 기반이 갖추어지면 점차 공황 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지 못했던 상황들에 순차적으로 직면해서 생각보다 괜찮다는 경험을 누적해서 쌓아 나가셔야 합니다.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위계를 세분화해서 점진적으로 시도를 하는데요. 가기 어려운 상황 자체를 단계별로 세분화하는 것에 더해서 필요시약을 먹고 그곳에 가보는 것을 시작으로 약을 먹지 않고 지인과 함께 가보거나 필요시약을 소지하지 않고도 가보고 더 나아가서는 정규약을 줄이거나 끊은 상태로도 가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정과 변화의 시도인데요. 모두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결과는 값집니다. 회피의 결과로는 내 세상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삶의 활기가 사라집니다. 반면에 용기에 대한 결과로는 나의 세상이 점점 확장되고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